안녕하세요. 살아있는 책 산책입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의 규칙 없음입니다. 표지에 강렬한 N자가 인상 깊은 책입니다. 자유와 책임 문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의 기업 문화에 대해 전반적으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의 창업가인 리드 헤이스팅스와 글로벌 리더들의 다양성과 문화적 복합성을 표현한 저서인 컬처 맵으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된 에린 마이어가 공동 집필한 책입니다. 넷플릭스 안에 자유와 책임 문화가 자리 잡을 때까지 어떤 시행착오들이 있었고 그 문화가 자리를 잡아가며 넷플릭스의 성장을 도와주는 방법에 대해서 다양한 직원들의 사례를 제시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헤이스팅스의 기업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생각이 잘 드러나 있으며 에린 마이어의 관점으로 보며 헤이스팅스 생각이 위험하지는 않을까 또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문화가 직원들의 악용으로 인해 기업에 피해를 주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들에 대한 답을 제시합니다. 진짜 그것이 가능한가를 질문했을 때 진짜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책의 결론과 제 생각을 덧붙여 이야기하면 자유와 책임 문화를 기업 문화로 적용하기 위해서 자신이 이끌고 있는 기업 또는 속해 있는 기업의 목표를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책에 나오는 넷플릭스가 지향하는 북극성을 가기 위해서 정확하게 어떤 북극성인지는 이야기하지만 그곳으로 가는 길은 팀마다 다양하다고 합니다. 비유적으로 1등은 모든 사람들이 지향하는 북극성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다다르는 방법은 모두 다르고 1등이 하는 방법을 무조건 따라간다고 해서 기업 성과가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책에 나와 있는 사례처럼 비행기를 만들거나 사람의 생명과 관련 있는 직업에 종사하고 있을 때에는 통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목표가 정확해야 기업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할 수 있고 그 방법은 자유와 책임이 될 수도 있지만 통제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회사의 성장을 위해 경영진들이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퓨어 소프트웨어에서 시행착오를 겪었을 때의 경험과 창의력이 넷플릭스의 성장의 핵심이라는 것을 파악해 그는 자유와 책임이라는 기업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전 세계적으로 OTT 서비스의 입지를 굳건히 했습니다. 항상 처음부터 잘 되는 법은 없지만 헤이스팅스는 세 가지의 원칙을 세 단계를 통해 지금의 넷플릭스를 만들었습니다. 1단계, 인재 밀도를 높였고 솔직함을 문화로 받아들였고 통제를 줄였습니다. 2단계, 인재 밀도를 강화했고 솔직한 문화를 강화했으며 통제를 더 많이 제거했습니다. 3단계, 인재 밀도를 극대화했고 솔직성을 극대화했으며 대부분 통제를 제거했습니다. 헤이스팅스가 말하는 넷플릭스 문화인 규칙이 없는 것이 규칙이 될 수 있도록 세 단계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피드백을 받아가며 기업의 성장을 계속하고 있다고 합니다. 비범한 사람들로 구성된 팀은 평범한 사람이 한두 명 함께 일할 때 타격을 받습니다. 그 평범한 한두 명이 팀의 탁월함을 끌어내리고 사기를 꺾는다고 합니다. 책에서 에린 마이어가 제시하고 있는 호주 뉴 사우스 웨일즈의 대학교 윌 펠프스 교수가 보여준 연구 결과 역시 그 말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를 헤이스팅스는 몸소 경험했는데 2001년 초 120명의 직원 중에서 3분의 1을 대량 해고해야 하는 사건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걱정과 염려 속에서도 어쩔 수 없이 평범한 직원 40명을 보냈고 그 이후 회사는 아이러니하게도 더욱 활기를 띠었다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인재 밀도를 높인 것이 오히려 넷플릭스의 이득이 되었다고 합니다. 비범한 동료들이 구성되어 있는 회사는 다양한 배경과 견해를 공유하면서 협동하는 것을 좋아하고 재능과 창의력을 높이며 중요한 업무 처리를 하는 능력을 충분히 보여준다고 합니다. 또한 인재 밀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넷플릭스에서는
거액을 주고 한 명의 인재를 영입하는 것이 평범한 10명 이상의 사람을 채용하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는 록스타 원칙을 적용한 것인데요. 창의적인 발상을 해야 하는 분야에서 적용이 되고 있으며 그런 사람을 찾을 시에는 엄청난 보수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정해진 급여와 보너스 제공 방식이 아닌 정해진 급여로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한다고 이야기하며 경쟁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인터뷰에 응하고 그 회사에서 어느 정도의 연봉을 생각하고 있는지를 파악해 넷플릭스에 알려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가치는 자기가 제일 잘 알고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매니저 또는 상사가 할 일은 키퍼 테스트입니다. 키퍼 테스트는 어떤 사원이 일을 그만둔다고 했을 때 붙잡을지를 물어보는 것인데요. 그럴 때 붙잡겠다는 생각이 들면 그 직원과 함께 일을 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두둑한 퇴직금을 제공하고서라도 해고를 하는 것이 인재 밀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입니다. 회사는 가족이 아니라 팀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며 가족은 지지부진해도 결과가 없어도 이해해주고 격려하지만 팀은 성과를 내야 하기 때문에 회사 직원들은 가족이 될 수 없다고 헤이스팅스는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 사람의 면전에서 할 수 있는 말만 해라. 뒤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앞에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넷플릭스 기업 문화를 대표하는 말처럼 앞에서 솔직해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솔직하게 피드백을 해줄 때 비판이나 부정적인 평가보다는 칭찬과 긍정적인 평가를 좋아합니다. 리드 헤이스팅스부터 신입사원까지 360도 서면평가, 라이브 360도 평가를 모두 진행합니다. 이처럼 솔직한 피드백을 제공하는데요. 그는 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것이 아니라 직원들에게 도움이 되고 앞으로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으로 이런 다양한 피드백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360도 서면 평가를 처음에는 익명으로 했지만 솔직함과 투명성이 강점인 넷플릭스에서 익명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모순된다는 직원들의 이야기에 자신의 이름을 공개하면서 평가를 진행합니다. 피드백을 주거나 평가를 할 때 4A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요. 먼저 aim to assist, 도움을 줄 생각으로 해야 합니다. 무조건 비판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이 좋지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피드백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발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생각으로 피드백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actionable, 실질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방법을 제공해야 합니다. 추상적이고 뭉뚱그린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하게 어떤 부분을 어떻게 바꾸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피드백을 받을 때도 중요한 자세인 세 번째는 appreciate, 감사하기입니다. 피드백을 들었다고 해서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일단 자신에게 관심을 가졌다는 그 자체로 감사함을 표현해야 하며 마지막으로는 accept 또는 discard, 받아들이거나 거부하라고 합니다. 피드백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할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회사에서 일어나는 것들, 회사의 매출 등 예민할 수 있는 정보지만 모든 사원들에게 공유하며 그들이 회사에 소속되어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하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한 사람 한 사람으로서 주체성을 가지고 행동하는 것을 리드 헤이스팅스는 지향한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수와 실패를 햇빛에 충분히 노출시키는 것처럼 선샤이닝을 통해 직원들에게 공유하고 그 속에서 배운 것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은 넷플릭스의 문화이며 그를 통해 모든 사원들은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통제를 없애는 것은 혁신을 추구하고 빠른 의사소통이 필요한 현대사회의 기업들에게 꼭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휴가의 통제, 경비 지출의 통제 등이 없는 넷플릭스는 통제를 지속적으로 없애려고 하며 직원들에게 자율성을 주면서 그들이 무거워할 수도 있지만 자신의 위치에서 넷플릭스에게 이득이 되는 일을 하도록 격려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넷플릭스에 이득이 되게 하는 것이 통제를 없애고 직원들에게 판단을 맡기는 방법이며 회사의 이득을 위해서라면 사원들이 직접 결정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합니다. 물론 회사 정책을 악용하거나 회사의 이득을 생각하지 않고 행동한다면 넷플릭스는 기꺼이 그 직원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직률이 높을 것 같지만 자발적인 이직률은 다른 기업들에 비해 현저히 낮다고 하는데요. 타 기업들은 10%에서 12%의 자발적 이직률을 보이고 있지만 넷플릭스는 평균 3, 4%라고 합니다. 다시 이야기해서 사람들을 성숙한 인격체로 보고 통제하지 않아도 알아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넷플릭스를 더 강하게 만든 요인이라는 생각입니다. 톱다운 의사결정이 아니라 분산된 의사결정 모델을 통해 실무자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달으면 결정하고 그것이 성공이면 좋겠지만 실패로 끝나더라도 그를 통해서 배운 점을 공유한다고 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배움의 장으로 또 한 번 기회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일이 통제를 해서 사람들을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맥락을 파악하고 맥락을 제시함으로써 사람들이 그들의 판단을 제대로 하고 회사를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넷플릭스는 지향합니다. 예를 들어 청소년 아들이 술파티에 가겠다고 이야기할 때 술파티에 가지 말라는 통제적인 언어가 아니라 그 술파티를 감으로써 생기게 되는 부정적인 상황들을 제시하며 스스로가 그곳을 가지 않게 결정을 하는 방법을 넷플릭스는 활용한다고 하는데요. 물론 말로 들었을 때에는 쉽지 않다고 생각이 들지만 기업 문화가 맥락으로 리드할 수 있는 문화를 만들었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넷플릭스가 세계로 뻗어나가기 위해 그들이 고려한 것은 그 나라가 가진 문화였습니다. 책에서도 나오는 것처럼 네덜란드, 일본, 미국, 싱가포르, 브라질 등 나라의 문화가 모두 다른 국가들인데요. 그런 문화 속에서 넷플릭스가 성장하기 위해 헤이스팅스는 계속해서 고민했고 성공적으로 진출했다고 보여집니다. 겸손하고 호기심 많은 넷플릭스는 많은 국가들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이 되었던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목표가 있어야 결국 기업의 문화를 제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알았고 두 번째는 솔선수범하는 리더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리드 헤이스팅스가 말하는 인재밀도 높이기, 솔직성과 투명성 강화, 통제 제거하기 등이 순차적으로 일어날 수 있었고 그것이 넷플릭스 문화가 되기까지는 결국 리드 헤이스팅스가 직접 몸소 보여준 것이 크지 않았나 합니다. 제대로 된 사람들이 모여야 서로 솔직하게 이야기하면서 시너지를 낼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누가 통제하지 않아도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이를 완수하고 성과를 낸다고 생각합니다. 외국 CEO들이 쓴 책을 우리나라에서 100% 적용할 수는 없지만 배울 점은 들여와야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직원을 성숙한 인격체로 보지 않는 곳들이 많아서 직원을 성숙한 인격체로 봐야 한다는 관점은 모든 기업에서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숙한 인격체에는 자율성을 주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업에 규칙이 있다면 규칙을 따르게 하면 됩니다. 자율성을 주면 사람들이 통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분법적인 생각을 이제는 버리고 회사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어떻게 사원들과 함께 나아갈지를 많은 기업에서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산책길의 책은 리드 헤이스팅스와 에린 마이어의 규칙 없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